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뭐 여기저기서 뻐그럭뻐그럭거리는 소리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저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불러서 공식 만찬을 가졌는데 저는 거기서 좀 특이했던 게 아니 박찬대 의원을 같이 불렀더라고요. 아니 정청래 대표만 불러서 뭐 이렇게 당정 협의처럼 이렇게 좀 뭔가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다가 박찬대 의원을 불러가지고 라이벌이었던 박찬대 의원을 불러서 두 사람 앉혀놓고 우리는 원팀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얼마나 원팀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그런 자리에 또 원팀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걸까요? 예, 뭐 쇼를 하는 건데 그런데 예. 정청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보통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당 대표하고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힌다면 뭐 최고위원회 정도 아니면 또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핵심 당 대표 인사들하고 대통령과 저런 어떤 자리를 가지는 게 상례인데 예. 아주 예외적으로 선거에 나섰던 박찬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동석을 누가 시켰느냐? 강훈식 비서실장을 동석시켰습니다. 자, 그래 되면 정청래는 집권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원오브 데미인 거죠. 예. 원오브 데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 이걸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아직까지 나를 졸로 보내.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관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재명 업본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딱 가면 예. 항상 문재인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 있죠. 조국. 예. 또 있는 사람이 김경수가 있습니다. 김경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당 대표고 뭐 예, 이렇게 예. 급이 다른데 문재인은 꼭 김경수, 조국을 딱 데리고 딱 있으면서 너는 까불어봐야 원오브 댐이다. 이런 어떤 인상을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당한 대로 해주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재명이 결국은 뭐 이런 비공개 만찬에서 뭐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박찬대 그리고 강훈식을 통해서 결국은 정청래를 견제하면서 아직까지 정청래는 내 밑이야 이런 어떤 자리를 연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명청 대전에 이제 저는 서막을 올렸다, 기차를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 대표라는 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인사와 그 다음에 어떤 법안입니다. 예. 뭐 조금 더 넓히면 뭐 예산이라든지 뭐 국정감사 이런 것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집권당의 어떤 정책을 협조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인사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예.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서삼석을 임명했어요. 서삼석. 서삼석이 어떤 사람이냐? 무안의 삼선 의원인데 무안 군수를 했죠. 그런데 2023년 9월 달 이재명 당시 이제 체포 동의안할 때 체포 동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서함석이 어디서 들어왔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찬성표였어요. 예, 찬성표를 던진 23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23명은 대부분 비명 행사를 비명 해가지고 행사를 다 아웃됐는데 그때 지금, 살아남았던. 지금 몇 명 안 냅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서삼석, 이소영 뭐 그 정도 맞아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하. 아니 서삼석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딱 임명한 거예요. 맞아. 자, 그다음에 강선우를 또 국제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예. 또 추미애를 또 법사위원장 임명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던지고 이런 거 나 신경 안 쓴다. 이런 것을 딱 했기 때문에 선전포고했다. 그렇기 지금 친명 커뮤니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정청래가 어떤 선을 했습니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제 여야 입지는 없고 뭐 내란 어떤 진압만 있을 뿐이다. 악수도 국민의힘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했죠. 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국민 통합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지금 똥물을 좀 튀기고 있는 거죠. 국민 통합은 뭐 쇼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국회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그게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그게 이재명 정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자꾸 국회로 가요. 국회로. 아하. 자, 그렇게 되면 정청래에 있던 것만 높아지고 대통령으로서 있던 이재명의 어떤 존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명청 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정청래 의원을 좀 아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입문했습니까?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에 입문했습니다. 예. 그때 캠프에서 위치는 두 사람 위치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다음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도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왜 이재명 시장은 뭐 지사는 왜 이렇게 뭐 말썽만 피우느냐 시끄럽게 하느냐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당대표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뭐 우리는 다 뭐 이재명과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특히 정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정청래는 처음부터 이재명과는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정청래가는 이제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재밌는 비유십니다. 결국에 정청래가 생각할 때 야, 나는 말이야 반미하면서 화염병도 좀 던져보고 했는데 너 화염병 던져봤어?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는 배지를 지금 몇 번을 달고 있는데 너 배지 한 번 달았잖아. 이런 생각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을 들이받는데 그게 한동훈식의 어떤 반란이 될 것이다. 가장 이제 폭발은 물론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폭발하겠지만 아하. 그 이전부터 예를 들면 법 통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마 폭발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당정청 간담회 때 대주주 기준 조건을 이제 양도세를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그런 문제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책위원장인 한 의원이 정책위원장이 우리 50억에서 안 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원칙을 딱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그냥 거부해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떤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야, 이재명 대통령 어떠면 좋습니까? 그 지지율 어디서 좀 꼬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말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데 뭐 국내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외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펑펑 터지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8.15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8.25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마 탈탈 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외국의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지역 안보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미 경제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신규 투자를 아마 요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은 또 가서 털린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로버트 랩스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최근 한국과의 무역 투자 거래에서 승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안보 지출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을 털릴 일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제 논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위비 한미동맹 관련이죠. 안보면일 텐데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농작물 개방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90% 이상은 뭐 재투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수익 90%가 미국에 소유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조공이 것이고 해당 관련된 기업은 뭐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석을 지금 둘러싸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태평양에서 어떤 중국 봉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과 한국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뭐 했지만 결국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그 국가 뭐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예. 국정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임기 내 전작권 환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의 하나의 큰 명분이 돼버립니다. 예. 이제 전략권까지 이제 한수해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규모를 줄이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발을 빼도 되겠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중국이라든지 특히 북한에게는 아주 잘못된 판단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땡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진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참 이번에 염려스러운 게 이번이 사실은 첫 번째 그 트럼프와 이재명과의 어떤 만남인데 사실은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그런 친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가 거의 개인적으로 막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보다는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친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이제 만평이 나타냈듯이 저는 이재명이 과연 트럼프한테 입도 제대로 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오발홀에서 젤렌스키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털리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또 재현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결국은 반미 친중 친북 정권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했던 국빈 방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실무 방문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빈 방문일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계, 예를 들면 공식적인 만찬이라든지 또 의회 공식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에 가서 친분과 개인적인 인연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없는 초라한 방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던 결과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또 최 부장께서 이제 미국 측 인사를 이야기했는데 이번 미국 최근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재밌는 사람이 존 밀스입니다. 존 밀스. 얼마 전에 모스탄 대사와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 조사단 자격으로 존 밀스 대령이 왔었죠. 그런데 같이 왔었죠. 이번에 어젠가요? 존 밀스가 국무부 차관보로 됐는데 차관보로 임명이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인터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오피스입니다. 즉 국제 이 보안 관련된 차관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 세계의 어떤 선거에 대한 해킹을 감시하는 그런 조직의 담당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선거 해킹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뭐 어떤 그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어떤 시큐리티를 다루는 어떤 분야인데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선거, 그 중에서도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 관련해서는 차관보급이기 때문에 가장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임명된 것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그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나눠볼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덧 좀 시간이 벌써 이제 6시 40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또 경제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홍석준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아주시고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요. 가을 하는 일 감사드리겠고, 이거 홍 의원님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홍 의원님도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